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어떤가요? 경제라고 하는 게 순환 아닙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완전한 경기 불황이 왔습니다. 모든 가게들의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마을에 여행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을 냈습니다. 예약금으로. 그러자 이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받는 현금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침대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가게에 호텔 방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침대를 담당하던 그 가구점 주인은 오랜만에 보는 돈이라 이번에는 고기를 좀 사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식육점에 가서 고기를 10만 원어치 샀습니다. 이 식육점 주인도 오랜만에 10만 원을 받아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먹어봤던 통닭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통닭 가게에서 10만 원을 주고 통닭을 주문했습니다. 이 통닭 가게 주인은 오래전에 이 호텔에 빚이 있었습니다. 외상값을 가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인은 이 10만 원을 도로 돌려받았는데 잠시 후에 여행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예약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 묵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호텔에 주었던 10만 원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을에는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4곳의 가게에 매출이 생겼습니다. 10만 원씩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이렇게 팔까지 걷어붙이고 굉장히 잘난 척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근조근 명품 논평을 해주시는 조동근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이 어제 경제 분야 토론에 이어가지고 저렇게 또 저거 하기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네네네. 호텔 경제학 뭐 이러면서 경제의 선순환 얘기를 떠드는데요. 오늘 좀 박살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거를 좀 보고 어떻게 참 저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좀 선동에 가깝게 조금 왜곡을 시킬까 예. 좀 화가 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자청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일단 제 원본이 뭐냐면요, 깨진 유리창이라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어허. 네, 1850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예. 바스티아라는 이제 그 불란서의 자유주의 철학자 겸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런 예. 겁니다. 어떤 이제 동네에 어떤 깡패가 뭐 상점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은 장사를 하려면은 유리창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을 가르니까 뭐 그냥 유리를 수선하는 쪽에서 볼 때는 갑자기 수입이 생긴 거죠. 예. 이게 웬떡이야.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그럼 이거 뭐 소파를 바꾸가. 그래갖고 소파를 사니까 소파를 갖다가 파는 쪽도 이거 웬떡입니까? 갑자기 소파 팔렸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전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호텔에 네네. 누가 똑같은 예약해갖고 거죠. 네, 똑같은 또 아까 구조죠. 조금 전에 나온 네네. 것처럼 네네. 호텔에서 네네. 가구점으로 네, 가구점으로 그렇죠. 치킨집으로 네, 돌아가는 네. 거 똑같은 네, 그런 똑같은 구조군요. 구조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걸 갖다 응용을 한 건데 네. 변형을 한 건데 좀 이걸 보고 좀 표절인데 사실은 뭐냐면 경제학에서 이건 아주 고전적인 예예요. 예.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의 비유인데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파괴가 돈을 벌게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그냥 부수고 복구하면은 돈이 돌겠네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은 파괴가 무슨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바스티아의 유리창의 비유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비유. 이걸 좀 거꾸로 지금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못 참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만약 이재명 씨의 말이 맞다면은 이러면 되겠네요. 그냥 뭐 한 100명 정도 조폭을 동원해서 어느 지역 가서 호텔 가서 뭐 숙박을 한다고 예약을 하고 좀 이따가 취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동네가 그냥 막 활기가 넘치겠네. 그렇잖아요. 예, 예. 그 논리가 맞다고 가정하면은 예.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이거는 좀 날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차제 제가 원전도 말씀드린 게 1850년에 바스티아 사람 이름입니다. 예. 사람 이름. 거의 뭐 200년 전에 그렇죠. 나왔던 얘기입니다. 200년 전에 예. 나온 건데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한 에피소드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돌아갈까를 갖다 예상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대로 하면은 저기 이재명 저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예약을 취소하고 떠나더라도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는데 결국은 네 건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고 네 건의 어떤 계약에 해당되는 만큼 금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예. 네, 그걸 보면서 보면은 이거는 날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일본의 예가 되는데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미 들었잖아요. 일본에 이제 해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뭐 해일 지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될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은 이게 뭐야? 정부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건설업체에게는 일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집을 또 줘야 되니까 건자재를 파는 사람들한테 일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전제품 침수됐으니까 또 가전제품이 또 팔릴 거 아닙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전자, 네모 전자 이런 식으로 그러게 되면은 복구가 되고 건자재가 팔리고 그다음에 건설업체가 활용이 되고 가전업체가 또 생산을 증산하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부가 만들어졌습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쉬운 얘기로 일본의 동일본 그쪽에서 큰 지진은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일본 경제 부흥을 했습니까? 아니 진짜 말이 안 네? 되죠. 일본 아니, 경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예, 예. 큰 타격을 그러니까 만약에 받는데. 그렇다면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해일 때문에 그렇게 뭐 건설 경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배가 다 부서지고 건물 부서지고 다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복구를 하고 할 때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복구가 없었으면 그 돈은 다른 데 쓰일 돈이었어요 사실요. 다른 데 쓰일 돈.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갖다가 마련해 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 돈을 쓰지 못하고 복구에 쓴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항상 기회비용이 만들어진다는 건 기회비용이. 그래서 기회비용이 만들어져서 이것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걸 다 합산하면은 새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놓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이 뭐냐면요. 바스티어가 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이에요.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안 보이는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요. 예, 예.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개념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호텔로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게 되면은 그건 뭐 돈을 갖다 이제 뭐 벌 뻔했는데 그걸 갖다 못 벌었으니까 또 다른 옅은 돈을 갖다 이쪽으로 또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사실 거짓말을 하고 예약을 하고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그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너무나 잘못 들었어요. 예를 갖다가. 그리고 경제학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제학과를 나온 우리 학생님들 다 보면은 이 바스티아에 깨진 유리창의 비유는 다 알려진 겁니다. 어허. 근데 그거를 죄송합니다만 혼자만 아시는 걸로 착각을 하시고 뭐 새로운 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중간을 가는데 그 말씀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저께 대선 토론에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뭘로? 간표로 아, 찍으려고 간표를 좀 했던 나올까요? 사람들이 나오죠.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될까 도대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은 조폭을 갖다 동원해서 호텔에 뭐 예약하고 취소하고 예약 취소하고 그렇게 뭐 경제 막 돌아가겠네 지금. 그 논리 안에 보면 그게 맞다면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예 그리고 경제학에서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알려진 일을 갖다 이거를 뒤집어서 마치 무슨 새로운 어떤 그런 뭐랄까 이제 컨텐츠 인양 얘기하시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좀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한마디만 더 핵심을 얘기하면 아까 해일 얘기를 했는데 복구에 쓰일 돈과 자원이 사실은 뭐죠? 원래는 다른 데 쓰일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계산하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다 종합하면은 이렇게 자연재해 또는 뭐 파괴를 통해서 부가 새로 창출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 네, 이걸 갖다 모르고 어저께 좀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 아니 네. 이준석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어저께 토론에서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갈 것 같으면 버카로 소고기를 대량 주문한 다음에 취소하면은 그 지역의 경기가 그냥 막 활성화 되겠네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재명 그 후보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의 어떤 허점이랄 게 뭐냐면은 이게 좀 뭐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영국 기계 법칙을 하는데 예컨대 보면은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그 모터로 발전기 돌리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안 돼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는 실물이고 뭔가 투입이 되고 산출이 있어야 되는 거지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얻습니까? 가서 예약을 갖다 가짜로 하고 해약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온 게 없는데 그 경제가 돌아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요. 아니 그 예약 취소하고 그죠. 뭐 네. 그 취소했으면 자기가 이제 일부러 또 가구를 고쳤잖아요. 가구 네네. 고치느라고 돈 들었는데 네네. 손님을 얻고 그거 다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확대를 하면은 이제 신뢰사에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예,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요. 뭔가 산출이 있으려면은 투입이 있어야 되고 효율적인 투입이 있어야 그 차이를 갖다 누군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경제의 철칙입니다.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양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그 모터로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영구 기계 법칙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네. 논평 좀 부탁드릴 만한 네. 게 이재명이 그저께 뭐 이렇게 유세하러 다니면서 커피값이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근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 참 죄송합니다만 좀 험한 얘기를 하면 저분이 정신 상태가 어떨까? 왜 그렇게 참 긁어부스럼을 그러면은 사실 커피 파는 분들이 도둑놈들입니까? 아니 저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유. 이재명이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 영상을 아예 그걸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거 제일 한번 좋은- 들어보시고서 네. 한번 네, 해보시죠. 네, 네.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와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거를 좀 예. 사실 좀 조곤조곤 제가 조동근이니까 조곤조곤 말씀드리면은 예. 동을 빼면 조곤조곤 되네요. 그런데 120원 갖고 뭐 8,000원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가 커피가 나와요. 저가 커피가. 예, 예. 그렇잖아요. 시장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120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동훈 교수의 어떤 논평의 원가는 뭐죠? 제가 이걸 갖고 왔으면은 이거 딸랑 하나입니까 이게? 100원짜리 한 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어디 커피를 갖다 생두를 뭐 볶아서 원두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커피 원가를 계산하십니까? 임대료 없어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 뭐 부리지 월급도 않습니까? 줘야죠. 예. 아니 도대체 그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닭죽도 나오는데 닭죽을 파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으로 은근히 이게 치부가 되고요. 그죠? 아, 그러니까요. 예, 글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뭐 아주 뭐 커피 파는 사람들은 요령이 있어가지고 힘도 안 들이고 아주 약삭빠르게 돈을 버는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자고요. 커피 팔아서 큰 돈 벌어대는 사람 보셨어요? 거꾸로 물어보자고요 지금. 2,000원짜리 그 원가를 가지고 8,000원짜리를 만들었다 하면 4배인데 그것도 아니고 얼마 지금 얼마 120원? 그걸 갖고 110원 갖고 오늘 아침에 기사들이 좀 쏟아졌는데 제가 기사를 좀 네. 읽어보니까 예. 실제로 저가 커피라고 하더라도 네. 저 원가가 뭐 임대료며 그런 거 다 합치면 4,300원 정도쯤 되고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익이 몇백 원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장에서 보면요. 누가 돈을 번다 하면요. 그쪽으로 네. 새로 자원이 들어가겠죠. 진입이 되겠죠. 예, 예.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요. 세세 선선히 폭리 취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새로 진입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저가 커피가 왜 나왔어요? 그 틈을 갖다 노리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 원가 계산을 보면은 인건비 무슨 뭐 물건비 그런 거 다 간접적으로 포함시키면요. 그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저가 커피를 파는 분들은 거의 돈도 안 되고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커피 팔아서 돈 버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닭죽을 팔면은 뭐죠? 새로 진입하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어떤 뭐죠? 옛날 그 뭐 지금 기억인데 그 남한산성 근처에 가면 닭죽을 많이 파시던데 예. 그 사람들 아주 참 뭐 그 뭐랄까 아주 자긍심 갖고 그렇게 파신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아주 미련한 사람 아까 들어보니까 5만 원 받으려고 1시간 내내 낑낑 매고 말이죠. 뭐 이런 식의 일단 그렇게 예. 원래 뭐냐면요.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한 것이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 뭐를 공급하고 뭐를 갖다 공급하지 말라 시장이 정하는 거를 뺏어서 관이 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망가집니다. 따라서 예. 결국은 장사하는 분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어떻게 팔까를 고심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님이 참 두뇌 회전이 두무제 빨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두뇌 회전이 공회전이에요. 공회전입니까? 엔진하고 연결하고 그러니까 바퀴하고 연결해야 바퀴가 되군요. 연결되면은 구동력이 생겨서 움직이는데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공회전이야. 그럼 결국 뭐야? 바퀴도 못 굴리고 뭐죠? 몸은 기름만 떼고 있네요. 공회만 생겨. 공회만. 예. 마찬가지로 이런 커피 같은 거 그거 사실 아무 그 이유가 없어요. 상식같이 생각해 어떻게 200원도 안 되는 거 갖고 8,000원 받느냐. 이걸 갖다 무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일으킬 거라 생각해서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게 아닌데 벌써 나오잖아요. 그리고 닭죽 파는 사람들은 되게 미련한 사람이 된 거고 커피 파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진짜 아주 뭐 마음씨 나쁜 그 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도둑놈 심벌 가진 사람이 돼버린 것처럼 얘기됐고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또 보니까 뭐 그 계곡에다 무슨 뭐 그 커피 팔게 아니 그러면 계곡에 커피를 한다고 사람이 커피 마시러 옵니까? 그렇게 사람들 갖다 몰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관이 능력이 됩니까? 그거 보면 시장의 생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닭죽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가 커피는 왜 그게 오래 못 갑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임대료 같은 것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스타벅스 들어올 때 보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벌 거라 생각해서 역산해서 임대료 이미 포함된 그런 스타벅스 커피 값이에요. 그거 보면은 합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시장 경제에서는 적용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그냥 빈틈투성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구는 폭리고 누구한테는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두뇌 회전이 참 빠르신데
좀 공회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좀 지적으로 겸손해 주시면은 유권자들한테 깊이 아마 감명을 주실 겁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달이 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커피가 왜 나옵니까 대선 토론에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이재명이 할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네. 교수님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극단적인 사람은 극단적인 거를 보겠죠. 그래서 예. 그런 건데 우리가 그렇게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필요는 없는 건데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은 시장 경제는 합리의 원칙이고 다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앞에 투입 없이 산출이 없다. 아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네. 없어요. 그렇죠. 뭐 쉬운 얘기를 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판명이 되는 거죠. 공짜 있다는 네.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뭐 묘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호텔 경자 그 보면은 참 그 바스티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50년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what 200년 is 전에. seen 예. and what is not seen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사고 실험이다. 예. 실험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알아듣게끔 해주시는 동안에 감수상님, 맹군님, 제시카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